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H2의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럼을 분석을 했어요. 잠깐 복습을 하자면은 H2의 포텐셜 커브가 이런 모양이고, H2 플러스 그릴 때는 조심해서 그려야 된다 그랬죠. 포텐셜이 오른쪽으로 시프트 돼야 된다. 근데 포텐셜 웰데프도 낮아져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얘가 바이브레이셔널 레벨이 이렇게 준다. 여기도 이제 바이브레이셔널 레벨이 좋죠. 그래서 바깥에서 빛을 쏴줘. 일정한 주파수를. 그럼 여기 있던 놈이 빛을 받고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데 어느 레벨로 텐션이 가장 강하냐면은 중간에서 시작을 해서 수직으로 올려. 그래서 왼쪽 벽이랑 만나게 되는데 그 레벨로의 트랜지션이 가장 강하다고 그랬죠. 근데 그 레벨의 중심으로 아래쪽으로 트랜지션이 되거나 위쪽으로 트랜지션이 되게 되면은 줄어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종 모양의 픽이 나온다는 건데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언제 이런 종 모양의 픽이 나오냐면은 포텐셜이 오른쪽으로 시프트 될 때 그래 종 모양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럼 언제 포텐셜이 오른쪽으로 시프트 되냐면은 이 전자가 본딩 오비탈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갈 때 오른쪽으로 시프트 된다고 그랬죠.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럼을 찍었는데 이런 모양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전자는 본딩 오비탈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왔다는 것을 암시한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전자가 결합과 상관없는 넘본딩 오비탈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가면은 포텐셜이 오른쪽으로 시프트 되지가 않아요. 그냥 바로 위쪽에다 그려야 돼요. 여기도 바이브레이션을 레벨이 이렇게. 이럴 때는 여기서 어디로 가는 트랜지션이 가장 강하냐면은 제로로 가는 픽이 가장 큰 픽이 돼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인텐서티가 줄어들게 돼요. 반쪽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모양의 픽이 보이죠. 그래서 이런 모양의 픽이 보이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포텐셜이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패턴이 됐을 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전자는 결합과 상관없는 오비탈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갈 때 이런 모양이 나온다. 그래서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럼을 찍어보면 크게 두 가지 모양이 나온다. 이런 모양이 나올 때는 그 오비탈이 본딩 오비탈이고 이런 모양이 나올 때는 넘본딩 오비탈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해주고. 그래서 오늘 할 것은 뭐냐면은 N2의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럼입니다. 자, N2의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럼을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몰리큘 오비탈을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2s 오비탈끼리 상호작용을 해서 본딩, 안타이 본딩을 만들고, 근데 여기 바로 위로 올라가 있지 않다 그렇죠. sp 믹싱이 일어나기 때문에 얘는 살짝 아래로 내려가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2p 오비탈끼리 상호작용을 해서 6개의 몰리큘 오비탈이 만들어지는데 sp 믹싱 때문에 파이가 먼저 나오고 시그마가 그쪽으로 가죠. 그래서 전자는 어디까지 시어지냐면 여기까지 시어집니다. 여기가 이제 백큐럼 레벨이죠. 여기서 내가 바깥에서 이제 빛을 쏴줄 거예요. 빛을 쏴주게 되면은 그 전자가 얘를 떼어낼 수도 있고 얘를 떼어낼 수도 있고 얘를 떼어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우리 얘는 뭐냐면은 요 포톤의 에너지가 그게 크지가 않아 가지고서 얘를 떼어내기는 힘들어. 얘를 떼어내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요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쏘아준 빛은 그렇게 에너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얘는 떼어내지 못하고 얘 세 개만 떼어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얘를 떼어냈을 때 그 지난번에 나눴던 프린트를 보면은 픽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를 떼어냈을 때 픽은 어떤 모양이냐? 이런 모양. 마지막으로 얘를 떼어냈을 때 빛은 다시 이렇게. 그래서 3개의 밴드가 보입니다. 3개의 밴드. 어사인까지 할 수가 있겠죠? 얘는 어디서 나온 픽이냐면은 요 전자를 떼어내서 나온 픽. 가운데 요 밴드는 여기 픽. 시그마가 파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여기 있는 전자를 떼어내서 만들어진 픽이다. 근데 방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럼을 찍어보면은 크게 두 종류의 밴드가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요 밴드는 그 전자가 본딩 오비탈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왔다는 것이고, 얘는 넘본딩 오비탈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보면은 모양이 가운데는 어떻죠? 어떤 오비탈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온 거냐면 얘는 본딩 오비탈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왔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다음에 얘하고 얘는 어떤 거냐? 넘본딩 오비탈에 가깝다. 해석을 하려면. 자, 먼저 얘부터 보게요. 가운데 픽이 넘본딩 오비탈이라는 것은 이는 어디서 전자가 떨어져 나온 거냐면은
여기서 전자가 떨어져 나온 거거든요. 얘는 확실히 본딩 오비탈이라는 거죠. 그죠? 반면에 여기 전자, 얘는 어디서 떨어져 나온 거냐면 여기서 떨어져 나온 건데, 얘는 왜 넘버딩 오비탈의 모양을 보이냐면, 얘가 원래 sp 믹싱이 안 일어났다면 어디에 써야 되는 거죠? 얘가 원래는 어디에 써야 되냐면 여기에 써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sp 믹싱이 되면서 에너지가 쭉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까이 가게 되냐면은 거의 어토믹 오비탈 에너지 수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본딩의 성격이 굉장히 약해진다는 거죠. 여기 썼다라 그러면 확실히 본딩인데, sp 믹싱이 되면서 에너지가 쭉 올라가면서 본딩 오비탈이라기보다는 어디에 더 가깝냐면은 넘본딩 오비탈의 성격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보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원래 여기 있어야 될 놈이 아니죠. 얘도 원래는 이렇게 있어야 될 놈이에요. 원래는. 그럼 내가 확실히 안타의 본딩 오비탈이야. 근데 sp 믹싱이 되면서 에너지가 쭉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거의 어토믹 오비탈 에너지 수준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얘도 넘본딩 오비탈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밴드의 모양을 봐가지고서 이게 본딩인지 넘본딩인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이 핏 간의 간격. 이 프린터물의 이 핏 간의 간격은 얼마냐면은 2150 웨이브 넘버로 측정이 됐어요. 근데 이 가운데 있는 밴드의 핏 사이 간격은 얼마냐면은 1810이에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 사이 간격은 얼마냐면은 2398.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왜 다르냐면은, 자, N2의 MO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때 이런 컨피규레이션을 가졌을 때 포텐셜 커브를 그려보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그려져. 여기에 N2의 포텐셜 커브. 얘는 전자가 어떻게 배치됐을 때 포텐셜 커브냐면은 이렇게 배치됐을 때 포텐셜 커브예요. 자, 6cm 빛을 쏴줘가지고 얘가 날아가. 이게 딱 날아가게 되면 이런 컨피규레이션을 가졌을 때 포텐셜 커브를 그릴 수가 있겠죠. 이런 컨피규레이션은 N2 플러스의 포텐셜 커브가 될 거예요. 여기 전자가 위로 올라가줘서 포텐셜 커브를 만드는데, 걔는 얘보다 위쪽에 그려야 되죠.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얘는 어떨 때 포텐셜 커브냐면은 이런 컨피규레이션 포텐셜 커브. 근데 여기 있는 전자뿐만이 아니고 여기 있는 전자가 날아갈 수도 있겠죠. 여기 있는 전자가 날아갔을 때 포텐셜 커브 또 그릴 수가 있어요. 컨피규레이션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럼 걔는 더 위쪽에 그리면 되겠죠. 여기 또 N2 플러스. 얘하고 얘는 똑같은 N2 플러스지만 컨피규레이션이 다르죠.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전자가 날아가서 또 N2 플러스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컨피규레이션에 해당하는 포텐셜 커브를 또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려져요. 세 개의 N2 플러스를 그려줬어요. 다 컨피규레이션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N2 플러스에 뭐가 있을 거냐면은 진동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진동 에너지 준위, 여기도 진동 에너지 준위, 이렇게 있어요. N2에도 진동 에너지 준위가 있겠죠. 자, 그래서 먼저 얘는 어떻게 했을 거냐? 얘는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진 밴드냐면은, 얘는 여기 있던 전자가 떨어져서 나가는 밴드죠. 여기 있던 전자 이쪽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 그림에서는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는 요 포텐셜 커브에서 요 포텐셜 커브로 넘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픽이 이런 픽이 보입니다. 따라서 이게 2150이라는 얘기는 뭐가 2150이라는 얘기냐면, 이 그림에서 요 진동 에너지 레벨 사이 간격이 2150이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거예요. 반면에 요 픽은 어떻게 될까요? 요 픽은 여기서 어디로 올라가는 거냐면 여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픽 사이 간격이 1810이에요. 이게 1810이라는 거예요. 요 간격하고 요 간격은 같아야 할 이유가 없겠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나중에 20장에 배울 텐데, 여기 그라운드 바이브레이션 랩의 간격을 사람들이 측정을 해보니까 얼마였었냐면은 2332. 그러니까 중성 N2 분자의 진동 에너지 레벨 사이 간격은 2331인데, 이 N2 플러스는 2150. 여기 N2 플러스는 1850으로 줄어들었어. 왜 줄어들었을까요? 왜냐면은 여기 오비탈은 확실히 본딩 오비탈이고,
얘는 non-본딩에 가깝지만 그래도 살짝 본딩이기 때문에 본딩 밑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결합이 약해질 거예요. 결합이 약해지기 때문에 진동 레벨 사이의 간격이 줄어든다. 반면에 여기 있는 전자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전자가 살짝 안타이 본딩 무탈이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전자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 오히려 결합이 강해져야 되겠죠. 그죠? 결합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 간격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더 커져야 되겠죠. 얘는 얼마냐면은 2397. 얘는 얘보다 오히려 더 커졌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여기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은 살짝 안타이 본딩 무탈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거기서 전자가 떨어져 나가면 결합이 강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 간격보다 이 간격이 더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N2의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럼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을 해보자. 이게 딱 나오면 첫 번째 밴드 쉐입으로 또 뭘 알 수가 있냐면은 각각의 오비탈이 어떤 성격의 오비탈인지 본딩인지 non-본딩에 가까운 건지를 판단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픽과 픽셀 간격으로부터 뭐를 구할 수가 있냐면은 캣타이온의 진동 에너지 레벨 사이의 간격을 측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N2의 얘기예요. N2. 자, 근데 O2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O2가 되면 지금 N2 같은 경우에는 본딩 오비탈의 모양을 하는 쉐입도 있고 non-본딩 오비탈의 쉐입을 하는 것도 있다고 그랬어요. 왜 non-본딩 오비탈의 쉐입을 하는 거냐면은 SP 믹싱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N2가 아니고 O2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N2가 아니고 O2가 됐다. 그럼 이게 바뀌죠. 다 바뀌죠.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제는 얘가 non-본딩 성격이 갖지 않아. 그냥 안타이 본딩 오비탈. 그 다음에 얘가 시그마가 먼저 나오고 파이가 나와. 그래서 전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될까? 이게 O2에 해당.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먼저 빛을 쏴주게 되면 요 놈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픽이 이렇게 나와. 아까랑 다르게 종 모양의 픽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종 모양의 픽이 나오죠? 얘는 그냥 안타이 본딩 오비탈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전자 떨어져 나가게 되면 또 이런 모양이 나와. 얘는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은 얘도 본딩 오비탈.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전부 다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얘는 SP 믹싱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여기서 나온 픽이 하나만 보이지 않고 두 개의 밴드가 와요. 사실은 시그마 G 2피지거든요. 이 두 개가 시그마 G 2피지라고 어사인이 되어 있어요. 6 떨어져 있는데 밴드가 두 개가 어사인이 되게 돼요. 이게 왜 그러느냐? 자, 내가 빛을 쏴주게 되면 여기 있던 전자를 떼어내거든. 떼어내는데 업스핀의 전자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다운스핀의 전자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업스핀의 전자가 떨어져 나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업스핀이죠. 근데 맨 위쪽에 무슨 전자가 싸무리지 못한 전자가 있잖아요. 업스핀이 되니까 다운스핀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업스핀. 근데 만약에 다운스핀이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업스핀이 떨어져 나가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다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하고 이 상태는 에너지가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스핀이 있다라는 얘기는 전자가 돌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물리책에 찾아보면 전하를 띤 입자가 돌고 있으면은 걔가 마치 작은 자석처럼 행동하거든요. 자기장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작은 자석이야. 근데 얘는 방향이 똑같아. 근데 얘네는 위쪽 방향이나 하나는 아래쪽 방향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서로 청력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일부 인력도 발생하잖아요. 이 상태하고 이 상태는 에너지가 같지가 않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른 상태가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픽이 두 개가 보인다. 근데 N2 같은 경우는 그럴 일이 한기자. N2 같은 경우에는 다 전자들이 채워져 있잖아요. 이렇게 전자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여기 있던 전자가 업이 떨어지든 다운이 떨어지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픽 하나만 나와요. 그러나 O2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나올 수 있다. 왜 두 개가 나오냐면은 O2는 특별하게
쌍으로 이루지 못하는 전자가 있기 때문에 두 개로 갈라져서 나온다. 지금 봤지만 그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럼은 분자에 관해서 굉장히 디테일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유용한 테크닉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이제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럼은 마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수업을 하지 않고 넘어간 게 있어요. 뭘 수업을 하지 않았냐면 우리가 MO 구할 때 동액 이온자 분자 MO는 구했는데 이액 이온자 분자 MO를 하진 않고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자, 이액 이온자 분자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산소 분자의 MO를 구해줬잖아요. 그때는 2s 오비탈하고 2s 오비탈 에너지가 똑같아. 2p 오비탈, 2p 오비탈 에너지가 둘이가 똑같았었어. 근데 이게 만약에 카본으로 바뀌었다. 이핵 이온자로 바뀌게 되면 에너지 균형이 살짝 달라져요. 얘가 살짝 위쪽에 있어요. 얘가 살짝 위쪽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옥시전이 일렉트로 네가티브한 원소거든요. 탄소보다. 그래서 옥시전 에너지 준위가 살짝 아래쪽에 내려가게 있다. 그래서 이제 살짝 에너지가 떨어진 놈들의 MO를 구해야 돼. 근데 이 관계가 이렇게 크지가 않아.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얘네끼리 상호작용해서 본딩, 안타이 본딩을 만들고요. 얘네끼리 상호작용해서 본딩, 안타이 본딩을 만들어.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는 sp 믹싱이 일어나기 때문에 파이가 먼저 나오고 시그마 먼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면 되는 거예요.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거지. 동액 이온자 분자나 이액 이온자 분자나 크게 다르지가 않아.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 간격이 이렇게 크지가 않았을 때.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진행해 줄 수가 있는데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점이 차이가 있었어요. 두 가지가 뭐냐면은 우리가 동액 이온자 분자일 때는 원자는 파동함수에 뭐가 들어갔었냐면은 여기에 게라데 아니면은 온게라데자가 들어갔었잖아요. O2라든지 N2처럼 동액 이온자 분자에서는. 근데 카본 모녹사이드에서는 이런 용어를 쓰지를 않아. 게라데, 온게라데를. 왜 그러냐면은 게라데, 온게라데라고 하는 것은 일단 원점에 관한 대칭인 분자여야만 이 얘기를 쓸 수가 있어요. 옥시전처럼 이게 원점이 있어야 돼. 딱 중앙 대칭이 되어야만 그게 대칭시켰을 때 이게 모양이 똑같아야 그 다음에 부호가 같냐 다르냐로 판단을 할 텐데 카본 모녹사이드는 이게 모양이 같지가 않아. 그래서 이게는 이액 이온자 분자에서는 게라데 온게라데라는 얘기를 쓰지를 않아. 이게 첫 번째 차이점. 두 번째가 중요한데 이건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에너지 준위를 갖는다. 그럼 본딩을 만들 것이고 안타이 본딩을 만들겠죠. 얘가 예를 들어서 파이 1이라고 그러고 얘가 파이 2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본딩 오비탈은 어떤 모양이냐면은 C1 파이 1, C2 파이 2일 거예요. 근데 중요한 점은 얘하고 얘가 크기가 같아야 돼. 왜 그러면 똑같은 놈이니까. 어느 한쪽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 똑같은 놈이니까. 그러니까 C1하고 C2가 같아야 돼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얘는 얘의 성격을 정확히 50%, 얘의 성격을 정확히 50%를 갖고 있는 오비탈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안타로디온 오비탈은 C1 프라임 파이 1 빼기 C 프라임 파이 2 이렇게 될 텐데 얘도 C1 프라임하고 C2 프라임의 절대값이 같아야 돼. 부호는 반대가 되겠지. 안타이변 오비탈이. 그냥 같아야 된다. C1 프라임은 C2 프라임 같아야 돼. 동액 이온자 분자. 다시 말하면 얘는 얘의 성격을 정확히 50%, 얘의 성격을 50% 갖고 있는 오비탈이야. 동액 이온자 분자에서. 근데 이액 이온자 분자에서는 에너지가 살짝 떨어지잖아, 이렇게.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파이 1, 파이 2라고 그러면요. 얘는 C1 파이 1 플러스 C2 파이 2인데 이때는 C1하고 C2의 크기가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이 만들어진 본딩 오비탈은 얘하고 얘 중에 어떤 거 더 많이 담냐면은 더 에너지적으로 가까운 쪽에 있는 파이 2 오비탈을 더 많이 담게 된다. 다시 말하면은 C1의 개수하고 C2의 개수를 비교해보면은 C2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C2가. 왜냐면 얘는 얘를 더 많이 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걸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랬죠? 얘가 없었을 때는 얘는 그냥 요 오비탈이었어요. 근데 파이 1 오비탈이랑 상호작용하면서 얘가 파이 1 성분이 섞여 들어가면서 에너지가 떨어진 것이 본딩 오비탈이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파이 1이었었어. 근데 얘랑 상호작용하면서 파이 2 성분이 여기 섞여 들어가. 그러면서 에너지가
높아진다라고 해석을 한다. 그래서 A 오비탈은 어떤 모양이냐면 C1 바이오 빼기 C2 바이2가 된다. 요 놈이 섞여 들어가는 요 놈이 섞여 들어가면서 에너지가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C1 프라임하고 C2 프라임을 비교해 보면 이때는 어떤 게 더 크냐면은 C1 프라임이 더 크다는 거예요. 동해 이온자 분자하고 다르다라는 얘기. 자, 극단적으로 지금은 살짝 차이가 나는데 많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게 파이 1, 파이 2라고 그러면 이제는 얘랑 얘는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얘는 그냥 근사적으로 파이 2예요. 얘는 근사적으로 그냥 파이 1이야. 다시 말하면 에너지 차이가 크잖아요. 파이 1 오비탈에 파이 2 오비탈이 더 이상 섞여 들어가지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두 개의 오비탈은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이해 기원자 분자에서는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 텐데요. 이거 어디에 써먹냐? 자, NO 분자. 자, NO 분자의 루이스 다이그램. 그럼 얘는 옥테트를 만족할 수가 없거든요. 얘가 홀전자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질문은 여기에 홀전자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느냐?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도 그릴 수 있거든요. 어차피 둘 다 옥테트를 만족하지는 못해요. 근데 문제가 이렇게 그릴 거냐 이렇게 그릴 거냐 라고 만약에 질문하면 뭘 체크해 봐야 될까요? 포말 차지를 계산해 봐야 되겠어요. 포말 차지를 계산해 보면은 얘는 0, 0 이렇게 나와요. 얘는 얼마가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구조일 거라면 이런 위쪽 구조일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홀전자가 어디에 있을 거냐면 나이트로젠에 있을 거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얘를 MO 이론으로도 설명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MO 이론으로 NO에 MO를 한번 그려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이트로전보단 옥시전이 에너지가 아래쪽에 있어요. 왜냐면 옥시전이 더 일렉트로 네거티브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그리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얘도 SP 믹싱이 일어나기 때문에 파이가 먼저 나오고요. 그래서 전자를 채워주면은 어디까지 채워주면 이렇게 채워줘요. 근데 여기에 전자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질문은 이 전자가 루이스 다이그램에서 이 전자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죠?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전자는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냐? 라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되잖아. 여기 오비탈 어디서 나온 거죠? 여기서 온 거죠. 여기 오비탈이 나와요. 다시 말해 이 오비탈은 여기 나이트로전의 p 오비탈하고 옥시전의 p 오비탈 중에 어떤 걸 더 많이 담냐면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나이트로전 오비탈을 더 많이 담나요. 다시 말해 이 오비탈은 나이트로전 쪽에 치우쳐 있는 전자라고 MO에서 해석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루이스 다이그램에서 이렇게 해석을 한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루이스 다이그램을 그려면 얘 본도어다가 얼마죠? 본도어가 2예요. 그죠? 근데 MO에서는 몇이라고 부르죠? 본도어가? 얘하고 얘는 상쇄되고 여기 3이 있고 하나가 빼지잖아요. 얘는 본도어가 얼마냐면은 2.5예요. 그러니까 MO에서 뭐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중결합보다 좀 크다고 하잖아요. 실제 결합 에너지를 비교해 보면은 이중결합보다 조금 세게 나온다. 그래서 MO 이론이 전자가 어느 원소에 있는지도 알려줄 수가 있고 실험 데이터도 잘 설명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합 에너지가 2차보다 좀 크다라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이해 기원자 분자의 얘기고요. 자, 지금은 이해 기원자 분자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 주기가 살짝 달라. 하지만 여전히 2S는 2S끼리 주로 상호작용을 하고 2P는 주로 2P끼리 상호작용을 해요. 물론 SP 믹싱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 다음 케이스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HF 분자의 MO를 한번 그려보거든요. HF는 수소 원자 S 오비탈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플로린의 2S 오비탈이 어디 있냐? 얘보다 한참 아래쪽에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있어요. 2P 오비탈이 여기에 있어요. 2P 오비탈이. 무슨 얘기냐? 이제는 1S하고 2S는 상호작용하기가 힘들어요.
에너지 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2s 오비탈은 에너지적으로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1s 오비탈은 상호작용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2s 오비탈은 그냥 넘번딩 오비탈은 쭉 빠져나온다는 거죠. 얘는 그냥 어토믹 오비탈이야. 그냥 서로 영향을 받지를 못해. 따라서 1s 오비탈이랑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은 2p 오비탈이라는 에너지가 가깝기 때문에. 그러나 2p 오비탈은 3개가 있잖아요. 2pg가 있고 2px가 있고 2py가 있어. 그러면 이 3개 오비탈은 에너지 준위가 같대. 근데 어떤 2개의 오비탈이 서로 상호작용하냐 안 하냐는 2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에너지가 비슷해야 돼. 얘하고 3개의 p 오비탈은 1번 조건은 만족을 해. 2번 조건이 뭐죠? 오버랩이 커야 된다는 거죠. 이걸 따져봐야 된다. 자, 1s 오비탈하고 2px 오비탈은 오버랩을 계산해보면 제로예요. 왜 그러냐? 여기 s 오비탈이거든요. 이게 지축이거든요. 이게 지축. px 오비탈은 예를 들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1s h의 1s 오비탈이라고 플루린의 2px 오비탈은 이런 모양이에요. 얘하고 얘 오버랩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곱한 다음에 더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은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더하기가 나오고 이 부분은 빼기가 나와. 그래서 상쇄가 돼. 여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이그젝트리. 그래서 오버랩이 제로가 된다. py 오비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1s 오비탈하고 2px, 2py는 오버랩이 제로가 돼서 상호작용을 하지 못해. 1번은 만족하지만 2번은 만족을 하지 못해. 그래서 여기도 2개의 오비탈 px, py 오비탈 파이 x, 파이 y 써가지고서 마치 몰리큘러 오비탈처럼 표기는 하지만 실제는 뭐죠? 어토믹 오비탈이에요. 플루린의 2px, 2py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NB 이렇게 써요. NB가 뭐의 약자냐면은 넘번딩 오비탈의 약자. 표기는 분자 오비탈처럼 표기를 했지만 사실은 결합과 상관없는 오비탈이라는 거죠. 자, 그럼 얘는 이제 결과적으로 뭐랑 상호작용하냐? 1s는 2pg랑만 상호작용을 해. 그래서 얘끼리 상호작용해서 본딩을 만들고 안타의 본딩을 만든다. 여기 오비탈은 어떤 모양일까요? 여기 오비탈을 그려봐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그려주고 이렇게 그려줘요. 그래서 둘 사이 부호가 같은 것끼리 만나게 해줘. 이 오비탈을 그리라 그러면은 이렇게 그려주면 될까요? 여기 안타의 본딩 오비탈을 그려주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플러스고 마이너스 플러스 해서 뭐가 만들어지도록 그려주면 노드가 만들어지도록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HFMO 다이어그램. MO가 만들어지면 여기다가 순서대로 전자를 밸런스 일렉트론으로 채워놓으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까지 채워지는 것이 HF의 MO라. 여기도 넘번딩 오비탈이죠. 여기도 표기는 시그마 넘번딩. 자, 그러면 얘하고 MO 이론에서 얘기하는 요 전자 배치하고 루이스 다이어그램에서 그리는 전자 배치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여기 결합과 상관없는 전자성 3개가 있죠. 그리고 결합과 상관 있는 전자쌍이 있죠. 요 동그라미 친 결합과 상관없는 전자는 어디에 있는 오비탈일까요? 여기 시그마 넘번딩, 파이 넘번딩 2개라는 거죠. 하나, 둘, 셋이 결합과 상관없는 오비탈이에요. 여기 결합과 상관 있는 전자는 어디에 있는 전자인가요? 여기에 있는 전자입니다. 여기에 있는 전자. 자, 여기서 이제 디테일하게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전자는 수소와 플루린이 공유하는 전자이긴 한데 50%씩 공유가 되지가 않아요.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을 거냐면은 플루린 쪽으로 치우쳐 있을 거예요. 왜 그러죠? 얘가 더 일렉트로네가티브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전자는 수소가 50%, 플루린이 50%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플루린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전자는. MO에서도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 전 오비탈은 1s 오비탈의 성분도 있고 2pg 오비탈의 성분도 있는데 어느 걸 더 많이 닮을까요? 여기를 더 많이 닮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더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오비탈에는 1s와 2pg 중에 어느 오비탈 성분이 더 많이 섞여 들어갔을 거냐면은 2pg 오비탈의 성분이 더 많이 섞여 들어가 있다는 것도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해보면, 자, 여기 HF가 있지, HF 했었죠? HF. 자, 방금 얘기했지만 이게 델타 마이너스고 델타 플러스예요. 전자의 일부는 사실 플로린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근데 KF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KF가 되면은 여기가 델타가 아니고 플러스 1이야. 여기 마이너스 1이야.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여기는
1보다 작은 델타만큼만 플로리로 넘어가는데 얘는 거의 전자가 완전히 넘어가는 상태라는 KF가 되면 그것도 M으로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자, 그 KFM을 그리자면은 F 쪽은 똑같죠? K 쪽이니까 S 오비탈이 한참 위쪽에 있을 거라는 거죠. 여기는 1S 오비탈, 여기는 주양 자수가 높아지잖아요. S 오비탈 어느 쪽에 있냐면 이쪽에 있게 된다는 거야. 자, 여기 있을 때는 만들어진 본딩 오비탈이 얘예요. 근데 얘가 되면 어떻게 될까? 아까 이런 얘기잖아. 이렇게 간격이 크지 않았을 때는 본딩, 안타이 본딩 이렇게 만들어지지만 이 간격의 차이가 나면 어떻게 될까? 그렇지, 넘본딩이 이렇게 된다는 건 이렇게. 요 놈하고 요 놈이 거의 똑같아지는 거야. 다시 한번 여기가 아니라는 거야. 여기가 아니고 거의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 달라붙게 된다는 거죠. 여기. 전자가 여기 차이게 되는 거야. 이게 원래 위쪽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전자는 사실은 무슨 오비탈이죠? 그냥 플로린의 2pg 오비탈이 아니거든. 얘는 분자 오비탈이라기보다는 그냥 플로린의 2p 오비탈로 바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자는 그냥 플로린에 있는 전자라는 거죠. 그것이 여기에서도 그냥 설명해. KF가 되면은 전자는 완전히 그냥 플로린 쪽으로 넘어간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MO 이론으로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MO 이론의 얘기예요. 그래서 방금 봤지만 상당히 많은 걸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뭐냐? 자, 우리가 전자 구조 이론 중에 지금 MO 이론을 배웠어요. 몰리큘러 오비탈 이론. 근데 사실 몰리큘러 오비탈 이론이 나오기 전에 무슨 이론이 있었냐면은 VB 이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밸런스 본드 테오리라고. 이거는 몰리큘러 오비탈. 쉽게 말하면 밸런스 본드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양자역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해 줄 거냐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리게 되면 얘를 HF 이렇게 그리잖아요. 여기 전자쌍 있잖아요. 얘를 양자역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해 줄 것이냐가 VB 이론. VB 이론이 얘의 이론적인 근거를 양자역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루이스 다이어그램에서 이게 전자쌍 왜 결합이 형성이 되죠? 루이스 다이어그램에서 쌍을 이루지 못하는 전자가 쌍을 이루면서 결합이 형성이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VB 이론에 이론적 근거가 있어요. 무슨 근거냐면 예전에 내가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자, 수소에도 OH 결합이 있죠. OH 결합의 길이가 얼마냐면 0.958 옹스트럼이에요. 근데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에도 OH가 있거든요. 여기에도 OH가 있어요. 길이가 얼마냐면은 0.969. 자, 그 다음에 카복실릭 애시드에도 여기도 OH가 있거든요. 길이가 얼마냐면 0.95옹스트럼. 자, 내가 이 그림에서 뭐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H2O에 있는 OH나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에 있는 OH나 카복실릭 애시드의 OH나 결합 길이가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 결합 에너지도 비슷해.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 원자 사이에 존재한다. 결합의 세기라고 하는 것은 그 바깥에 뭐가 있느냐? 그 바깥에 H가 있느냐, OH가 있느냐, HCO가 있느냐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실험 데이터가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결합은 오직 두 개의 원자 사이에만 존재한다는 거죠. 그것이 VB 이론의 이론적 근거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결합을 뭐라고 부르냐면 로컬라이즈드 본드. 결합이 국소화되어 있다는 결합이라고 하는 그것이 기본 철학이라는 거지. VB 이론에.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3원자 분자의 MO를 얘기할 거거든요. MO 이론은 반대야.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두 원자 사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분자 전체에 퍼져 있다라는 철학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결합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비국소화된 결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결합을 보는 관점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다시 VB 이론으로 돌아가서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원자 사이에만 존재한다. 근데 결합이 왜 형성이 되면 쌍으로 이루지 못하는 전자가 쌍으로 이루면서 결합이 형성이 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양자역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이론이 VB 이론.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장 간단한 케이스인 H2 분자를 보도록 할게요. H2 분자.
전자가 두 개가 있죠. 먼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분자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멀리. 그래서 여기 A 프로톤이 있고 여기 B 프로톤이 있어요. 이제 전자가 여기 하나 붙어 있을 것이고 여기 하나 붙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상태를 양자역학적으로 표현해 주려고 해요. 그래서 파동함수는 두 개의 전자를 나타내는 파동함수. 이게 첫 번째 전자의 위치, 두 번째 전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파동함수라고 하면은 얘는 만약에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여기 S 오비탈이 있겠죠? 1SA1.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전자가 A 프로톤에 S 오비탈에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두 번째 전자는 어디 들어가 있죠? B 프로톤에 있기 때문에 1SB2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그냥 딱 곱해버리면 된다. 왜냐면 얘네하고 얘네가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두 함수의 곱으로 해주면 된다는 건데 이거 근사가 아니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얘가 분자를 형성하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오게 돼. 이렇게. 그럼 이제 얘기가 달라진다. 왜 얘기가 달라지냐? 이제는 이 첫 번째 전자가 A 프로톤의 존재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B 프로톤의 존재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원 전자는 A 프로톤의 S 오비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지만 B 프로톤의 S 오비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두 번째 전자는 B 프로톤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A 프로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이 A 프로톤의 S 오비탈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를 더 고려해줘야 되냐면은 이런 상태도 고려해줘야 돼요. 이거는 A 프로톤의 S 오비탈에 두 번째 전자가 들어가고 B 프로톤의 S 오비탈에 첫 번째 전자가 들어가는 상태도 이 상태로 표현해줘야 된다. 이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이 상태에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더해줘서 만든 오비탈을 우리가 VB론에서 말하는 요걸 갖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A 프로톤의 S 오비탈과 B 프로톤의 S 오비탈이 있는 전자가 쌍을 이뤄서 결합을 형성이 된다. 표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S 오비탈 여기 S 오비탈하고 요새 B 오비탈의 오버랩에 의해서 결합이 형성이 된다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HF는 어떻게 될까요? HF에서 이 전자쌍은 어느 오비탈에 들어가 있을 거냐면은 여기에는 수소 오비탈이 있겠죠. 그래서 1s1.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어떤 오비탈에 들어갈 거냐면 이 오비탈에 들어가겠죠. P 오비탈에, PG 오비탈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2PG, 2. 그 다음에 플러스 1s2, 2PG1. 이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같이 써줘야 돼. 이게 VB론에서의 결합을 설명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럼 조금 더 넘어가서 다중결합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예를 들어서 삼중결합이잖아요. 삼중결합은 어떻게 설명해주면 될까요? 여기가 이게 N에 있으면 이게 G축이라고 그러면요. G축에 여기 2PGA, 여기 2PGB. 첫 번째 결합, 시그마 결합은 여기 2PGA 오비탈하고 2PG 오비탈의 오버랩에서 첫 번째 결합이 형성됩니다. 이 결합을 써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PGA1, 2PGB2. 그 다음에 또 뭘 써야 될까요? 2PGA2, 2PGB1. 이 첫 번째 시그마 결합을 표현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오비탈에 오버랩을 할까요? PX 오비탈, PX 오비탈끼리 오버랩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이 오비탈은 2PY 오비탈, 2PY 오비탈의 오버랩에 의해서 또 두 번째, 세 번째 다중결합을 설명해 줄 수가 있다. 그게 어렵지 않죠. 그냥 이원자 분야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 3원자 이상이 되면은 간단하게 이런 VB론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자, 계속 말하지만 VB론에서는 왜 결합이 형성이 되나요? 쌍을 이루지 못하는 전자가 쌍을 이루면서 결합을 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 단순한 VB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분자들이 생겨요. 자, 예를 들면은 B.
자, 보르는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가 2s가 있고 2p가 있죠. 그래서 2s에 B가 아니고 베릴륨인가? 베릴륨부터 보자. 베릴륨. 그럼 전자 이렇게. 자, 그럼 베릴륨은 전자들이 이미 쌍으로 이루고 있어요. 잠깐 이게 뭐야? 2s지. 미안. 이건 안 써도 되겠지. 2s 2p. 쌍으로 이루고 있어 이미. 그러니까 단순한 VB 이론에서는 이미 전자가 쌍으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결합을 안 할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하지만 실제는 어떻죠? 베릴륨은 베릴륨 하이드라이드라고 하는 굉장히 안정된 분자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VB 이론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론도 마찬가지예요. 보론은 2s가 있고 2p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보론 같은 경우는 쌍으로 이루지 못한 전자가 하나가 있구나. 그래서 BH가 존재할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보론은 BH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BH3가 존재하죠. 단순한 VB 이론에 의하면 쌍으로 이루지 못한 전자가 하나니까 하나만 결합할 것 같은데 사실은 세 개가 결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카본도 마찬가지죠. 카본은 CH2가 존재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얘는 테트라헤드랄 CH4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NH3 2s 2p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트로전은 세 개가 쌍으로 이루지 못하니까 NH3가 맞죠, 그죠? 근데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왜 설명이 안 되냐면은 이걸 그대로 따르다 그러면은 여기가 나이트로전이면은 여기 각각 px, py, pg거든요. 그러니까 p 오비탈이 이런 모양일 거예요. px 오비탈, py 오비탈, pg 오비탈이 있기 때문에 수소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죠? 각 x축, y축, d축에 있어야 돼. 그 말은 h와 n과 h 사이 각도가 몇 도가 되어야 되냐면은 90도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이론을 그대로 따르자면.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90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양이 살짝 다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순한 VB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분자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때 누가 등장하냐? 폴링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폴링이라는 사람이 무슨 개념을 들고 나오냐면은 혼성 오비탈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와요. 이분의 주장은 뭐냐? 2s, 2p 오비탈이 그렇게 에너지가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있던 s 오비탈 하나가 위로 프로모션이 된다. 하나.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기 2s 오비탈하고 여기 2p 오비탈이 섞여서 2s 오비탈 하나하고 이게 지축이라고 그러면은 2pg 오비탈이 섞인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죠. sp 믹싱 비슷한 거라는 거지. sp 믹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s 오비탈하고 p 오비탈 두 개가 서로 상호작용해서 새로운 두 개의 오비탈을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게 p 오비탈이에요. 2pg 오비탈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2s 오비탈이에요. 이 두 개의 오비탈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새로운 두 개의 sp 오비탈을 만든다는 거예요. 한 번은 더해서 만들어. 이거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커지게 되고 이렇게 작아지겠죠. 빼줘. 여기서 이거 빼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요거 sp 오비탈이에요. 요거 sp 오비탈. s 오비탈하고 2pg 오비탈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쉽게 말하면 믹싱을 해서 새로운 두 개의 혼성 오비탈을 만든다는 거예요. sp 오비탈 두 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모양이 이거라는 거죠. 모양이. 어떻게 만든다고요? 한 번은 더해서 한 번은 빼서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베릴륨에는 어떤 오비탈이 생기냐면 이 오비탈이 하나 생겨. 이런 오비탈이 하나 생겨. 근데 두 번째는 이런 오비탈이 또 하나 생겨. 그래서 이쪽 sp 오비탈하고 수소 s 오비탈이 오버랩해서 왼쪽 시그마 결합이 만들어지고 요 두 번째 sp 오비탈하고 오른쪽에 s 오비탈이 오버랩해서 오른쪽 시그마 결합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이 형성이 되면서 그 결합 에너지로서 아까 이 프로모션 할 때 써진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보상하고도 남는다. 그래서 혼성 오비탈이라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요 베릴륨 하이드라이드 B 베릴륨 H2를 설명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BH3도 마찬가지예요. BH3도 여기 S오비탈 전자 하나가 P오비탈로 살짝 올라가서 혼성이 된다는 거예요. S오비탈 하나하고 2S 오비탈이죠. 2S 오비탈하고 2PX 오비탈하고 2PY 오비탈. 요 세 개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또 섞여 지들끼리. 그래서 또 세 개의 오비탈을 만든다는 거예요. 세 개의 오비탈을 만들면 어떤 오비탈이 만들어지냐? 요 세 개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새로운 세 개의 혼성 오비탈. 하나는 어떤 모양이냐? 이런 모양.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이런 오비탈이 만들어요. 요놈과 요놈과 요놈은 몇 도를 이루고 있냐면은 120도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요 BH3를 설명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SP 혼성 우리가 방금 얘기했었잖아요. S 오비탈하고 P 오비탈 더해서 한번 만들고 빼서 한번 만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대학 가면은 물리학 시간에 풀어봐요. 어떻게 푸냐면은 요 각도가 120도가 되도록 얘네들을 적절히 섞어봐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섞게 되면은 이게 120도가 나오는지를 실제로 풀어봐. 물리학 시간에. 지금은 일반학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그건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해요. SP 믹싱을 통해서 두 개 SP 오비탈 만드는 거는 거의 비슷한 방법을 이용해서 세 개 서로 다른 120도가 꺾어진 SP2 오비탈을 만들게 된다. 얘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던 전자가 하나 올라가서 S 오비탈하고 P 오비탈 세 개가 혼성을 해서 네 개의 sp3 혼성 오비탈을 만든다라고 해서 테트라헤드랄 구조를 설명한다는 거죠. NH3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NH3도 여기도 sp3를 이용해서 우리가 테트라헤드랄 구조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혼성 오비탈의 이론인데요. 한 가지 좀 황당한 얘기를 해주자면은, 그래서 우리가 혼성 오비탈을 이용을 해서 설명을 해줬죠, 그죠? 혼성 오비탈을 이용을 해서 방금 베릴륨 하이드라이드 설명을 해줬어요. 어떻게 설명했냐면, 여기 결합은 베릴륨의 sp 오비탈하고 수소의 s 오비탈의 오버랩에서 이 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결합은 이 방향의 sp 오비탈하고 여기 s 오비탈의 오버랩에서 두 개 결합이 형성이 된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자, 그렇다 우리가 방금 포토렉턴 스펙트럼을 배웠잖아요. 그럼 포토렉턴 스펙트럼을 찍으면은 픽이 몇 개가 나와야 될까요? 그러면 픽이 하나가 나와야 돼요. 왜냐면 여기 있는 전자나 여기 있는 전자나 똑같은 오비탈이라는 사실 모양만 바뀌어요. 픽이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제 곧 배우게 될 텐데 복잡하게 나온다는 거야. 왜 그러느냐? 이 혼성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하는 오비탈이 아니에요. 혼성 오비탈은 실제하는 오비탈이 아니에요. 오비탈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오비탈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만들었죠? 예를 들어 BH3 같은 경우에 sp2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sp2를 먼저 분자가 120도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이 분자는 120도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s오비탈하고 p오비탈을 어떻게 섞으면 120도가 되도록 할 것인가로 인위적으로 만든 거라는 거죠. 슈레딩거 방정식을 푼 게 아니야, 얘는. 슈레딩거 방정식 근사하거나 그것이 아니고 이게 120도라 실험률이 이미 알려져 있어. 그래서 그 120도가 되도록 s오비탈하고 p오비탈 두 개를 어떻게 섞어야 하면서 인위적으로 만든 오비탈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실제하는 오비탈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하는 오비탈. 그냥 이 분자가 주어졌을 때 루이스 다그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지 실제하는 오비탈이 아니야. 그렇다면 만약 실제하는 오비탈이라면 픽이 하나가 나와야 돼. 얘도 여기 전자나 여기 전자나 여기 전자가 다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픽이 하나가 되는데 실제로는 하나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곧 이제 베릴륨 하이드라이드 M을 볼 텐데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 실제하지 않은 오비탈인데 그럼 왜 쓰냐? 그래도 쓸 때가 있어.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유기화학자들이 얘를 왜 쓰는가 하면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아직도 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분자가 있어요. 알렌이라는 분자예요.
이 분자 구조를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내 질문은 뭐냐면은 퀘스천은 뭐냐면 여기 CH2가 하나의 평면을 이루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CH2도 하나의 평면을 이루고 있을 거예요. 질문은 여기 평면하고 여기 평면이 내가 지금 그리듯이 이렇게 패러렐 하냐, 아니면 이게 이 평면이 이렇게 꺾어져 가지고서 90도가 되고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질문이야. 자, 이 문제를 MO 이론으로도 풀 수는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곧 알겠지만 엄청나게 복잡해. 요 이거 몇 개지? 7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M으로 하려면 엄청나게 복잡해요. 그래서 M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 근데 VB 이론을 사용하잖아요.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카본에는 어떤 혼성 오비탈을 사용할 거냐면 sp2 혼성 오비탈을 사용하면 되겠죠. 이게 H 붙어 있고 H 붙어 있고 C가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카본에도 어떤 혼성 오비탈을 사용하면 되냐면은 sp2 혼성 오비탈을 사용하면 될까요? 자, 가운데 카본에는 어떤 혼성 오비탈을 사용할까요? 왼쪽에 그렇지, 오른쪽에 있는 sp 혼성 오비탈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sp2 혼성 오비탈은 p 오비탈 두 개가 사용한 거잖아요. px, py 오비탈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시그마 결합 설명이 되고 여기 시그마 설명이 되고 여기 시그마 결합이 설명이 되고 p 오비탈이 하나가 남죠. 혼성에 사용되지 않은 p 오비탈이 하나가 남을 거예요. 그 p 오비탈은 어느 쪽으로 향해 있냐면은 칠판의 수직인 방면으로 p 오비탈이 하나가 아직 남아있는 p 오비탈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p 오비탈 3개 중에 2개는 이쪽 평면에 있는 2개의 p 오비탈이 혼성 오비탈에 사용이 되고 p 오비탈 하나가 남아. 그 p 오비탈은 이 평면에 수직으로 남아있는 p 오비탈이 남아. 여기는 어떻게 되죠? 3개 중에 하나만 p 오비탈이 사용돼서 어느 방향의 p 오비탈이 혼성에 사용되냐면 바로 이쪽 방향의 p 오비탈이 있죠. 이쪽 방향의 p 오비탈만 혼성 오비탈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2개가 남아있을 거예요. 그죠? 2개가 어떤 방향일까요? 하나는 이런 모양의 p 오비탈이겠죠. 두 번째 남아있는 p 오비탈은 어떤 모양일까요? 칠판의 수직인 방향의 p 오비탈이 남아있을 거라는 거죠. 다시 정리하자면은 여기 카본에는 이쪽 방향의 p 오비탈, 여기 카본에도 칠판의 수직인 방향의 p 오비탈, 여기는 이쪽 방향의 p 오비탈, 칠판의 수직인 방향의 p 오비탈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먼저 이 파이결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여기 칠판의 수직인 p 오비탈하고 이 카본에도 수직인 p 오비탈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2개의 p 오비탈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파이 오비탈을 만들면 돼요. 자, 이제 이 카본에는 어떤 오비탈만 남아있죠? 이쪽 방향의 p 오비탈이 남아있어. 근데 여기는 어떤 방향의 p 오비탈이 남아있어요? 칠판의 수직인 방향의 p 오비탈이 남아있어. 그러면 이 2개의 p 오비탈은 오버랩이 안 돼. 왜 그러죠? 이쪽은 이 방향이고 얘는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서로 수직인 p 오비탈은 오버랩을 할 수가 없어요. 오버랩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가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지. 얘가 돌아가야 여기 이쪽 방향의 p 오비탈하고 오버랩을 해서 파이 오비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얘는 90도로 꺾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도 꺾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적 간단하게 분자 구조를 설명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유기화학자들이 그래서 지금도 즐겨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기화학 분자 중에 이런 흔한 분자 있죠. 이런 분자. 얘는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여기에 그냥 sp2 설명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시그마 결합, 여기 시그마 결합, 여기 시그마 결합, 여기 시그마 결합, 여기 시그마 결합 설명하고 혼성에 사용되는 p 오비탈 하나가 남아있으니까 칠판에 수직의 p 오비탈이 있고 여기도 p 오비탈이 있기 때문에 시그마 결합을 형성한다. 뭐 그렇게 설명한다. 유기화학자는. 얘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여기도 sp, 여기도 sp. 그래서 여기 시그마 결합, 여기 시그마 결합, 여기 시그마 결합을 형성을 하고 여기 p 오비탈하고 여기 p 오비탈이 첫 번째 파이 결합을 형성을 하고 칠판의 수직인 p 오비탈 2개가 또 두 번째 파이 결합을 형성한다. 이런 식으로 유기화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잘 설명한다는 MO 이론, VB 이론을 이용해서. 그래서 그 VB 이론이 MO 이론보다는 이론적으로는 조금 떨어지는 이론이긴 하지만 분자가 조금만 복잡해지잖아요. M으로 다루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M으로 할 수 있으면 M으로 하는 게 좋아. 근데 우리가 곧 이제 3원자 분자 배울 거거든요. 분자가 조금만 복잡해지잖아요. M으로 다루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VB 이론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VB 이론만 쓴다든지 전부 다 MO 이론만 쓰질 않고요. 두 가지를 혼용해서 써요. 그러니까 보통 유기화학 분자를 분석을 할 때는 MO 이론만 쓴다 아니면 VB 이론만 쓴다라기보다는 두 개 MO 이론하고 VB 이론을
같이 혼용해서 쓰게 돼. 이제 곧 설명할 텐데 VB 이론은 시그마 결합을 주로 설명할 때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분자 골격을 만들 때 사용하고 파이 결합을 설명할 때는 우리가 보통 MO 이론을 이용해서 설명하게 돼요. 이거는 이제 곧 3원자 분자할 때 배우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VB 이론이고요. 이제 6장에서 마지막 부분 3원자 분자의 MO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8장에서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세 장씩 가져요. 세 장. 자, 우리가 지금까지 2원자 분자 MO만 배웠잖아요. 네, 3원자 배웠는데 3원자 배우기 전에 4원자 분자부터 H4 4개의 원자로 구성된 분자부터 한번 보여주려고 해요. 그럼 당연히 그것도 똑같겠죠? 그러니까 A 프로톤, B 프로톤, C 프로톤, D 프로톤이라고 분자부터를 LCA로 이용을 해서 CA1S, CB1S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개의 S옥텐 선형 결합으로 얘를 만들려고 해요. 자, 그러면 4개 어텀 오비탈로 4개의 M을 만들 거거든요. 4개의 M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이 뭐가 있냐면은 에너지가 높아질수록 뭐가 증가했냐면은 노드가 하나씩 증가했다는 거예요. 노드가 그러니까 맨 아래쪽에는 노드가 하나도 없는 경우일 거예요. 그 말은 이놈은 어떤 오비탈일 거냐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노드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전부 플러스니까. 여기는 노드가 하나짜리가 생길 거예요. 어떤 모양일 거냐면은 요런 오비탈일 거라는 거예요. 여기 노드가 2개가 생겨야 되거든요. 그 말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기는 노드가 3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H4에 MO를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 그냥 우리가 단순히 CA, CB 이 개수를 구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노드의 숫자만 가지고서도 우리가 이런 모양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 이상한 거 없죠, 그죠? 자, 그러면은 H3를 한번 볼게요. H3 3개가 있는 거거든요. 수소 원자 3개로 이루어진 H3 분자에 MO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S부터 3개 가지고서 3개의 MO를 만들게 되겠죠. 여기는 노드가 몇 개가 생길 거냐면은 하나도 안 생길 거니까 뿔뿔뿔 이렇게 해주면 될 거예요. 여기는 노드가 하나가 생길 거니까 예를 들면은 뿔뿔마 그러면은 노드가 하나가 생기겠고, 여기는 노드가 2개가 생길 거니까 뿔마 뿔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할 수가 있잖아요. 노드만 보면. 자, 근데 문제는 얘는 틀렸어. 어디가 틀렸냐면은 여기가 틀렸다. 여기. 얘는 이런 오비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오비탈이 나올 수가 없냐면은 우리가 계속 했던 것 중에 뭐예요? 동맥 이온자 분자 같은 경우에 몰레큘러 오비탈은 게라디 아니면은 웅게라되어야 된다 그랬죠. 계속 동맥 이온자. 왜 이게 게라디 웅게라죠? 원점형을 대칭의 분자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핵 이온자 분자인 경우는 이런 걸 쓸 수 없다고 그랬죠. 이핵 이온자 분자는 다르면은 게라디 웅게라드 쓸 수가 없는데 원점의 대칭인 이온자 분자 같은 경우는 반드시 파동함수가 게라디 아니면 웅게라드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는 게라디야. 그래서 얘가 원점이잖아.
플러스가 플러스로 가죠. 얘는 플러스가 플러스로 가. 얘도 게라데 오비탈. 얘는 이건 운게라데도 아니고 게라데도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게라데도 아니고 운게라데. 이건 문제라는 거예요. 아까 요 4개짜리는 어땠을까요? 4개짜리는 4개짜리도 마찬가지로 원점이 있어요. 원점 대칭인 분자이기 때문에 요 함수들도 반드시 게라데 운게라데도 나눠줘야 돼요. 요거는 어떨까요? 이건 게라데 함수죠. 이건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가니까 운게라데 함수고 플러스가 플러스로 가니까 게라데고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가니까 운게라데. 얘는 문제가 없다는 거지. 얘는 대칭성이 만족해. 게라데 운게라데 게라데 운게라데. 얘는 맞는 거야. 근데 얘는 안 맞는 거라는 거야. 얘는 맞는데 얘는 이런 함수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H3에서는. 왜냐면 H3는 원점에 관한 대칭인 분자고 원점에 관한 대칭인 분자인 경우에는 파동함수가 반드시 게라데 아니면 운게라데여야 하는데 얘는 게라데도 아니고 운게라데도 아니야. 이건 틀렸다는 거예요. 실제는 어떤 거냐? 이게 아니고 이거라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없어. 이게 돼. 이 함수를 써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함수는 1SA 빼기 1SC야. 1SB는 없어. 얘는 대칭성이 어떻게 되나요?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가니까 운게라데 오비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가 어떤 3원자 이상의 분자의 MO를 구할 때는 노드의 수도 중요하지만 모두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대칭성까지 따져봐야 된다.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자, 내가 지금은 노드의 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H3의 MO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다른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좀 더 중요한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냐면 내가 이 H3 분자를 두 부분으로 나누려고 해요. 두 부분이라고 하면 가운데에 있는 H 그 다음에 양쪽에 있는 H2 두 개로 구분해 주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가운데에 있는 H 오비탈을 여기다 써줘요. 그 다음에 이거 HH라고 할게요. 양쪽에 있는 두 개 수소 오비탈을 여기다 써줘요.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H3는 가운데 있는 H하고 양쪽에 있는 두 개의 H2 분자가 서로 상호작용해서 MO를 만든다라고 설명을 해주려고요. 먼저 여기 S 오비탈이 있죠? 이렇게 했죠? 여기 있는 오비탈은 어떻게 해? 여기는 하나는 1SA고 하나는 1SB거든요. 근데 얘가 분자를 해보자 하면 어떻게 돼요? 본딩 오비탈을 만들고 안타 오비탈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걸 만들 것이고 하나는 얘를 만들 거라는 거죠. 요 두 개의 분자는. 그래서 얘하고 얘가 상호작용할 텐데 얘는 어떤 오비탈이죠? 게라데 오비탈이죠. 원점에 있는 여기 있는 오비탈이니까. 이 오비탈은 어떤 오비탈인가요? 게라데 오비탈이에요. 여기는 운게라데 오비탈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비탈하고 여기 오비탈이 서로 상호작용을 할 거예요. 상호작용을 하는데 아무하거나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맞는 거. 게라데는 게라데끼리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라데는 게라데끼리 상호작용해서 본딩을 만들고 안타의 본딩을 만들 거예요. 본딩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얘하고 얘가. 여기 있는 놈이 가운데 있는 여기에 들어가요. 이 결합이 만들어요. 부호가 똑같은 놈. 여기 안타 본딩부터는 어떤 모양이 될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서 얘를 빼줘.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상호작용을 못해. 여기 게라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옆으로 그냥 빠져나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없어. 이게 나온다는 거죠. 얘랑 얘가 똑같은 오비탈이에요. 앞으로 우리는 MO를 만들 때 이 방법을 쓸 거야. 이 방법. 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원자 오비탈을 왼쪽에다 그려놓고 양쪽에 있는 두 개 수소 원자를 오른쪽에다 놓고 그놈의 오비탈을 여기다 그려줄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얘가 상호작용을 해서 MO를 만들 텐데 중요한 것은 게라데는 게라데끼리 상호작용한다. 상호작용하지 못하는 것은 옆으로 non-bonding 오비탈로 떨어져 나오게 할 거다라는. 자, 이것이 H3의 MO예요. 자, 근데 조금 어려움을 해줄까요? 뭘 해줄까요? 여기가 H가 아니고 베릴륨으로 바꿔진 걸 해볼게요. 베릴륨. 그 다음 스텝은 베릴륨 하이드라이드를 보겠다. 자, 가운데 있는 베릴륨의 오비탈을 여기다 그려주려고 그래요.
2s, 2p를 그려줄 거야. 근데 양쪽에는 왼쪽에는 s 오비탈. 처음에는 1s, 1s 이렇게 이제 그려주려고 해요. 그래서 얘하고 얘를 상호작용해서 베릴륨 하이드라이드 M을 가운데다 그려주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첫 번째 체크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분자가 어떤 분자냐, 원점에 관하여 대칭인 분자예요. 자, 원점에 관한 대칭인 분자라고 하면은 계속 얘기하지만 분자 오비탈은 반드시 게라데 아니면 운게라데로 나눠져야 한다는 거예요. 분자 오비탈은 반드시 게라데 아니면은 운게라데로 나눠져야 한다는 거예요. 분자 모양만 딱 보고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분자 오비탈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죠? 어토믹 오비탈에 선형 결합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어토믹 오비탈이 있어. 어토믹 오비탈이 있어. G1, C2 이런 식으로 어토믹 오비탈의 선형 결합으로 얘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죠? 요 놈이 게라데 아니면 운게라데야. 기함수 아니면 우함수야. 따라서 얘도 어떻게 되죠? 얘도 게라데 아니면 운게라데가 되는 거죠. 얘도 게라데 아니면 운게라데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더해서 만들어지는 모레큘 오비탈도 게라데 아니면 운게라데가 된다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게라데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둘 다 게라데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운게라데면 이거 둘 다 운게라데가 된다. 중요한 점은 뭐냐? 분자 오비탈을 만들 때 원자 오비탈의 선형 결합으로 만들 텐데 분자 오비탈이 반드시 게라데 운게라데로 나눠져야 해. 그 말은 그 분자 오비탈을 만드는 원자 오비탈도 게라데 아니면 운게라데로 나눠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보자는 거죠. 먼저 베릴륨의 2s 오비탈. 여기는 오비탈이죠. 이응물. 원점에는 오비탈이잖아요. 얘는 게라데 오비탈이야. 2s 오비탈. 자, 그 다음에 2p 오비탈은 어떤 모양인가? 2p 오비탈은 예를 들면 이런 모양이잖아요.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가는 오비탈이잖아요. 이거는 운게라데 오비탈. 이거 문제가 없어. 근데 이제 문제는 어느 오비탈? 이 오비탈이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1sa 오비탈은 어디에 있죠? 중심은 여기 있는데 여기는 오비탈이잖아요. 이 오비탈 1sa 오비탈. 이 오비탈은 게라데도 아니고 운게라데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원점이 여기 있잖아. 원점 대칭이 아니잖아. 이 오비탈은 게라데도 아니고 운게라데도 아니야. 1sb도 여기 있는 오비탈도 마찬가지로 게라데도 아니고 운게라데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대로는 분자 오비탈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 이 두 개의 어토믹 오비탈을 선형 결합을 해서 새로운 두 개를 만들어요. 우리 그런 일 계속 많이 했잖아요. sp 믹싱도 했었고 sp 혼성 오비탈을 만들고 그런 식으로 두 개 오비탈을 선형 결합해서 새로운 두 개를 만들어요. 이 두 개를 선형 결합해서 새로운 두 개를 만드는데 어떤 걸 만드느냐? 쉬워요. 더하고 빼고 해서 만들어요. 지금까지 한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더해서 하나 만들고 빼서 만들어요. 새로운 두 개를 만들어요. 1sa, 1sb가 아니고 1sa 플러스 1sb, 1sa 빼기 1sb를 만들어요. 자, 1sa 플러스 1sb는 어떤 오비탈인가요? 요거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요 오비탈이거든요. 얘는 어떤 오비탈이냐면은 그렇지, 게라데 오비탈. 1sa 빼기 1sb는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가니까 운게라데 오비탈. 그래서 이 오비탈이 얘네랑 상호작용을 해요. 베릴륨의 2s, 2p랑 상호작용 오비탈은 1sa도 아니고 1sb도 아니에요. 뭐죠? 1sa 플러스 1sb, 1sa 빼기 1sb가 얘네랑 상호작용. 이게 가장 중요한 스테이지예요. 이걸 잘 기억을 해야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끝나고 전이금속 배울 때 또 얘기가 또 나옵니다. 기억해야 돼. 베릴륨에 있는 2s, 2p랑 상호작용하는 것은 1sa가 아니고 1sb가 아니에요. 그것들의 조합이야. 1sa 플러스 1sb, 1sa 빼기 1sb가 상호작용해요. 자, 그래서 여기 2s 오비탈은 어떤 거랑 상호작용? 게라데랑 상호작용하겠죠. 그래서 본딩을 만들고 안타이 본딩을 만들 거야. 이 본딩 오비탈 어떤 모양일까? 이거 그냥 두 개 더하면 되겠죠. 그냥 플러스 이게 본딩 오비탈. 안타이 본딩 오비탈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거 빼주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노드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문제가 또 하나 남았어. 자, 이제는 뭐가 남은? 운게라데 오비탈이 하나가 남았잖아요. 여기 운게라데 몇 개가 남았죠? 3개가 남았어. 3개가. 그럼 얘네는 이 1sa 빼기 1sb는 이 3개의 p 오비탈 중에
뭐랑 상호작용하냐가 문제잖아요. 그거는 뭐를 따져봐야 되냐면은 오버랩을 따져봐야 돼요. 오버랩. 얘도 운계라되고 얘도 운계라되지만 오버랩을 안 하는 오비탈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1SA 빼기 1SB하고 2PX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자, 지축은 어떤 게 지축이냐면은 원자를 연결하는 축을 우리가 지축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2PX 오비탈 예를 들어서 이런 오비탈이에요. 2PX가 그 다음에 여기에 1SA 빼기 1SB가 이게 플러스가 되고 이게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자, 1SA 빼기 1SB는 요 오비탈이고 2PX는 요 오비탈이고 얘하고 얘가 오버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곱하면 플러스가 되죠. 여기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가 되고 어떻게 돼? 이기적들이 캔슬이 돼.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기적들이 캔슬이 되기 때문에 요 1SA 빼기 1SB는 2PX랑 오버랩이 제로가 돼서 상호작용을 하지를 못해. 2PY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따라서 1SA 빼기 1SB랑 상호작용할 수 있는 오비탈은 2PG라는 거예요. 2PG. 그래서 얘랑 얘가 상호작용해서 어디 본딩을 만들고 안타이 본딩을 만들게 된다. 요 높이는 몰라. 요 높이가 위쪽에 있는지 아래쪽에 있는지는 지금 얘기로는 알 수가 없어. 그건 적분을 해봐야 된다. 자, 여기 오비탈을 그려봐라 그러면 어떻게 그려주면 될까요? 여기 오비탈은 본딩 오비탈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죠. 이게 뭐가 만들어져야 되죠? 부호가 같은 놈 결합이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해. 여기 안타이 본딩 오비탈은 어떻게 그려줄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여긴 마이너스 여긴 플러스.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도록 그려줘야 되냐면은 노드가 만들어지도록 그려줘야 된다. 그럼 여기 두 개가 남잖아요. 2PX하고 2PY는 2PX, 2PY는 요 게레드 오비탈하고는 당연히 상호작용하지 못하고 여기 운게레드 오비탈하고도 상호작용하지를 못해요. 오버랩이 제로예요. 그래서 옆으로 그냥 빠져나오게 된다. 빠져나오게. 요 두 개 오비탈은 넘번딩 오비탈이다라는 거죠. 전자를 순서대로 채워넣으면 된다라는 거죠.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 바로 이 부분이야.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여기 베릴륨에 있는 어토믹 오비탈이랑 상호작용하는 오비탈은 1SA, 1SB가 아니고 그것들의 조합이라는 거예요. 조합. 1SA 플러스 1SB, 1SA 빼기 1SB라는 이거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8장에서 다시. 자, 그 다음 다시 H3로 넘어갑니다. H3. 자, 이게 어떻다고 그랬었죠? 플러스 여기는 플러스 없고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선형일 때 지금 무슨 일을 할 거냐면은 내가 이걸 갖다가 여기를 아래로 끌어 그래서 뭐를 만들 거냐면은 정사각형을 만들 거예요. 여기 있는 H를 아래로 잡아당겨 가지고요 정삼각형을 만들려고 해요. 그럴 때 이 분자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하고 모양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질문이에요.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얘는 에너지가 떨어져. 얘도 에너지가 떨어져. 얘는 에너지가 높아져. 그걸 설명해 주려고 해요. 근데 완벽하게 정삼각형이 되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얘가 에너지가 똑같아져 가지고서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그걸 설명해 주려고 해요. 먼저 이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정삼각형이 되면 왜 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떤 모양이 되죠? 이런 모양이 되겠죠? 여기는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게 되면은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오비탈, 분자 오비탈하고 이 오비탈 중에 어떤 게 에너지가 낮냐면은 얘가 에너지가 낮아. 왜 그러냐면은 선형일 때는 얘하고는 오버랩을 해. 그래서 본딩이 만들어져. 얘하고도 본딩이 만들어져. 근데 양쪽에 있는 두 개의 플러스는 어떻게 되죠? 멀리 떨어져 있어. 오버랩이 안 돼. 이 양쪽에 두 개의 수오비탈은 결합이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아래로 내려오면 어떻게 되죠? 이 둘 사이가 가까워지잖아요. 이 둘이 오버랩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결합이 새로 만들어져. 그죠? 그래서 결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얘도 비슷한 얘기 해줄 수가 있겠죠? 이게 선형일 때는 양쪽의 끝에 있는 두 개가 오버랩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이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서로가 부호가 같은 것끼리 만나잖아요. 그래서 얘 사이에서도 결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얘는 어떻게 될까요?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꺾어지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서로 상호작용하지를 못해. 근데 가까이 다가오게 되니까 만나는데 이제 부호가 어떤 것끼리 만나죠? 부호가 반대인 것끼리 만나요. 결합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노달 플레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노달 플레인. 안타고닉 캐릭터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저게 만들어지면 결합이 불안하게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얘는 에너지가 높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얘는 에너지가 떨어지고 얘는 에너지가 높아져. 근데 정확히 정삼각형이 되잖아요. 그러면 정확히 에너지가 같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H2 말고 H3 플러스인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H3 플러스. 자, H3 플러스였다. 그러면 H3 플러스가 선형이었다. 라고 하게 되면은 전제가 어떻게 채워질까요? 아, H 플러스가 되면은 H3 마이너스예요. 4개를 전제를 채워야 되네. 4개. 그럼 전제 어떻게 채워지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채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다이아마그네틱 하겠죠. 근데 얘가 정삼각형이 되면 어떻게 되죠? 전제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지어질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파라마그네틱해요. 똑같은 H3 마이너스라고 하더라도 H3 마이너스가 선형일 때는 다이아마그네틱하고 정삼각형일 때는 파라마그네틱하고 자기적인 성질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H3가 모양이 바뀌게 되면은 분자 오비탈이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스텝은 뭐냐면은 아까 베릴륨 하이드라이드 배웠잖아요. 베릴륨 하이드라이드에서 이게 베릴륨 하이드라이드인데 그러니까 수소로 바꿔버려. 아, 산소로 바꿔버려. 산소는 어떻게 되죠? 직선형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꺾어지잖아요. 이게 꺾어져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맞나요? 꺾어지게 돼. 그러면은 이 오비탈들이 어떻게 되겠는가가 또 질문이야. 얘가 베릴륨 대신에 산소로 들어가게 되면 분자가 꺾어지면서 이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바뀔 거라는 거예요. 바뀌어. 어떻게 바뀔까요? 먼저 얘 쉽죠. 얘는 꺾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얘하고 얘가 만나니까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반면에 이 오비탈은 어떻게 될까요? 이 오비탈은 이 오비탈이잖아요. 왼쪽은 플러스 오른쪽은 마이너스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부호가 반대인 것끼리 만나잖아요. 그래서 얘는 에너지가 높아지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좀 여기 2px, 2py부터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여기 있었던 놈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질문이에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먼저 내가 이거 갖다가 플러스 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S 오비탈하고 이걸 X축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파이 X하고 이 오비탈은 오버랩이 제로라고 했었다고 방금 얘기했었죠.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고 상쇄돼. 여기 마이너스고 플러스가 또 상쇄돼 없어지는 거잖아요. 얘는 넘버링 오비탈이었어요. 근데 얘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이제는 얘하고 얘 오버랩하고 얘하고 얘가 오버랩이 상쇄가 되지가 않아. 아까는 정중앙이었으니까 요놈하고 오버랩하고 요놈의 오버랩이 이그젝들이 캔슬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쪽 부분의 오버랩하고 이쪽 부분의 오버랩이 더 이상 캔슬이 되지가 않아요. 오버랩이 살아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부터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 더 아래쪽으로 비중이 섰으니까 에너지가 떨어지게 될 거예요.
자, 반면에 요 오비탈이 아니고 7, 8의 수직인 p 오비탈이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7, 8의 수직인 p 오비탈인 경우에는 요 7, 8의 수직인 평면에서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오버랩이 여전히 제로거든요. 여전히. 그래서 얘는 에너지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것이 수소 분자의 네모 이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마지막 CO2. 자, 여기 카본에는 앞서랑 마찬가지로 2s 오비탈, 2p 오비탈이 있어요. 자, 양쪽에 이제 뭐가 있죠? 산소가 있어, 산소. 아까는 수소였기 때문에 s 오비탈밖에 없는데 지금은 어떠죠? 산소니까 s 오비탈하고 p 오비탈이 있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 일단 여기 s 오비탈은 여기 2sA, 2sb는 다행스럽게 카본의 2s2p에서 상당히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얘네 두 개는 서로 상호작용을 거의 못해. 에너지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냥 옆으로 두 개 그냥 쭉 그려져 버리면 돼요. 그냥 넘버링 오비탈이에요. 문제는 2p 오비탈이에요. 2p 오비탈은 이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려줘야 되는 2p 오비탈을 몇 개를 그려줘야 될까요? 여기 3개 그려주고 여기 3개니까 토탈이 몇 개냐면 6개예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얘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주려고 해요. 하지만 얘도 똑같은 원리를 사용할 거예요. 똑같은 원리라고 하면 뭐냐면은 이 분자는 원점에 관하여 대칭인 분자다. 따라서 분자 오비탈은 게라디 아니면 운게라드로 나뉘어진다. 따라서 분자 오비탈을 만드는 이 원자 오비탈, 이 원자 오비탈은 반드시 게라디 아니면은 운게라드로 나뉘어진다. 똑같은 원리를 사용할 거예요. 자, 먼저 여기 2p 오비탈이 6개를 한꺼번에 고려하지 않고 일단 지축 방향에 있는 p 오비탈 있잖아요. 지축 방향에 여기 2pga, 여기 2pgb부터 먼저 고려해 주려고 해요. 먼저 6개 중에 여기 2pga가 있을 것이고 여기 2pgb가 있을 것이거든요. 요 놈들하고 얘네 상용을 1차로 먼저 고려해 주려고 해요. 자, 근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s 오비탈은 게라디 오비탈이고 2p 오비탈은 운게라디 오비탈을 방금 했었던 거죠. 문제는 이 오비탈이거든요. 2pga나 2pgb는 원점에서 벗어나 있는 오비탈이잖아요. 그러니까 2pga나 2pgb는 게라데도 아니고 운게라데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개를 선형결합해서 새로운 두 개를 만들 거예요. 한 번은 더해서 만들고 한 번은 빼서 만들고 또 새로운 두 개를 만들 거라는 거죠. 이 오비탈은 어떤 오비탈일까요? 이 오비탈은 그려보면 이런 오비탈이 되겠죠. 불마 얘가 얘예요. 다시 말하면 얘는 무슨 오비탈이냐면은 게라디 오비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오비탈 불마 마플, 다시 말하면 얘는 운게라디 오비탈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s 오비탈은 뭐랑 상호작용할까요? 여기 게라디 오비탈이랑 상호작용했죠. 얘하고 게라디 오비탈을 상호작용해서 본딩을 만들고 안타이 본딩을 만들게 됩니다. 이 오비탈을 그려봐라 그러면 어떻게 그려줄까요? 여기를 플러스 마이너스 그려주면 되겠죠. 요거 같은 부호끼리 만나도록 그려주는 거예요. 이걸 그려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게라디하고 게라디가 상호작용해서 만든 안타이 본딩 오비탈. 이거 플러스가 되고요.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여기 뭐가 만들어지냐면 안타이 본딩 오비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운게라디 오비탈 있죠? 여기도 운게라디 오비탈 있어요. 2pg, 2px, 2py요. 여기 운게라디 오비탈은 2pg, 2px, 2py랑 상호작용을 했었는데 아까 베릴륨 하이드라이드랑 마찬가지로 그 중에 2px하고 2py는 얘는 해보면 오버랩이 제로가 돼. 그래서 뭐랑 상호작용하냐면 2pg하고만 상호작용. 그래서 여기 운게라디 오비탈은 2pg랑 상호작용해서 여기 본딩을 만들고 여기 안타이 본딩을 만들게 해. 여기를 그려봐라 그러면 어떻게 그려주면 될까요? 여기를 그려봐라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P가 되죠. 요 오비탈. 뭐가 그려져야 되죠? 이게 결합이 만들어져. 부호가 같이 결합이 만들어져. 여기를 그려봐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에 뭐가 만들어져야 되냐면은 노드가 만들어지도록 그려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x 방향의 오비탈은 다 해결을 했어요. 그럼 이제 뭐가 남죠? 여기에 2px, 2py 남죠? 여기도 4개가 남죠? 여기도 전부 2px, 2py가 되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몇 개, 여기 2개 남고 여기 4개가 남아요. 2개, 4개, 6개가 남고요. 6개 오비탈이 어떤 모양이냐면은 여기 px 오비탈, 여기 px 오비탈, 여기 px 오비탈 3개가 남고, 그 다음에 여기 py 오비탈, 여기 py 오비탈, 여기 py 오비탈. 그래서 6개가 남아요. 지축방향 오비탈은 다 끝냈거든. 지축방향 오비탈하고 s 오비탈은 다 끝냈기 때문에 뭐가 남냐? px 3개 남고 py 3개가 남는다는 거야. 다른 슬라이드 한번 그려보면은 먼저 이런 오비탈이거든. 이거 3개의 p 오비탈이 상호작용을 해서 3개의 m을 만들게 된다. 어떤 모양일까 이거는? 노드가 하나도 없어야 되니까 앞서도 봤지만 뿔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여기는 뿔 없고 마이너스, 여기는 뿔 그래서 여기가 노드가 3개가 만들어요. p 오비탈 6개 중에 3개가 이거잖아. 요 오비탈, 요 오비탈, 요 오비탈. 요 3개가 서로 잡아서 본딩, non-bonding, 안타이 본딩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똑같이 3개가 또 어떻게 했죠? 7, 8 수직으로 여기 p 오비탈, 여기 p 오비탈, 또 p 오비탈 또 있거든. 이 3개가 똑같은 위치에서 만들겠죠. 여기도 또 본딩, non-bonding, 안타이 본딩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또 어떻게 돼요? 2개씩 3개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걸 또 어디다 그리냐? 여기다가 본딩, non-bonding, 안타이 본딩 있고, 본딩, non-bonding, 안타이 본딩 이런 그런 식으로 카본 다이옥사이드의 MO를 완성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전자를 채우면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 열셋, 열넷, 여기까지 채우게 되면 CO2의 에버가 완성이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긴 스텝을 밟았어요. 이것이 3원자 분자의 MO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서 다음 시간에는 요 마지막 분들 NO2 이것도 다 3원자 분자죠. 요거를 분석하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것 중에 다 중요한데 3원자 분자의 구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거, 꼭 잊어먹으면 안 돼요. 여기 S 오비탈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 S 오비탈 1SA, 1SB인데 여기 가운데 있는 수소의 1S 오비탈 상호작용하는 것은 1SA가 아니에요. 1SB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1SA 플러스 1SB. 1SA 빼기 1SB랑 상호작용.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혹시 오늘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